포테이너 서비스를 3000번 포트에서 볼 수 있도록 컨테이너 생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포테이너라고 해가지고 서비스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베이스 컨테이너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지시사항에 맞게 메타베이스 도커 컨테이너 생성해줘 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메타베이스 컨테이너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지금 로딩 중이지만 메타베이스 서버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냥 여기서 자연어로 쓰게 되면 그 도커 명령어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상당히 유용한 AI 에이전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수입니다. 오늘은 NADen으로 AI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어떤 역할을 하는 에이전트냐면 도커 기능에 관련된 어떤 명령어를 자연어로 에이전트한테 전달하게 되면 특정 서버에 그 도커 명령어를 적용시켜주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SQL에도 보면 text to SQL이라고 해가지고 분석할 내용에 대해서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맞는 쿼리를 적용시켜줘가지고 결과물을 뱉어주는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죠. 그것과 비슷하게 이번에는 텍스트 투 도커 느낌으로 AI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NAD는 구글 클라우드 런의 간단한 버전으로 배포해 놓은 이 서버 안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자, 여기 create workflow 새롭게 하나 만들어서 워크플로우 이름을 텍스트 투 도커 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단 이렇게 그대로 놔두고요. 그 앞서서 서버를 한 대 생성을 해야 돼요. 제가 일단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드리면 여기 서버가 있죠. 이렇게 배포한 서버가 있는데 여기에 NADen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NADen 에이전트에게 이렇게 자연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에이전트가 서버에 도커 CLI 명령어를 적용시켜 줘가지고 서버에 어떤 컨테이너가 한 대 뜬다든지 아니면 그 컨테이너를 지운다든지 하는 등의 도커 작업을 자연어로 NADen 에이전트에게 주면 그 모든 도커 작업들이 될 수가 있도록 이 워크플로우를 여기 NADen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일단 서버를 한 대 생성을 해야겠죠. 어떤 클라우드에서 서버를 빌리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익숙하게 쓰던 구글 클라우드에서 인스턴스를 한 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스턴스 만들기 누르고요. 자, 이름은 dev ssh라고 하고 리전은 그나마 저렴한 오리건 리전으로 한 다음에 표준의 이 스펙을 고르고 이 서버는 빠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분투 이미지를 고른 다음에 선택하고요. 네트워킹에서는 이렇게 하고 제가 따로 VPC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dev firewall이라고 해서 3000번부터 4000번까지를 모두 허용하도록 규칙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여기 서버에도 적용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급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보시면 자동화 스크립트라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서버가 생성되면서 명령어가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는 기능인데 서버를 처음 빌리게 되면 안에 도커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커를 먼저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이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도커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설치하는 스크립트는 제가 설명란에도 달아놓겠지만 이전에 에어플로우 관련된 실습을 할 때도 이 도커 스크립트를 썼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 컴퓨터 엔진 자동화 쪽에 붙여넣기 해주게 되면 이 서버가 실행되면서 이 쉘 스크립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적용이 된 상태로 서버가 한 대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 최초에 접속을 했을 때는 이미 도커가 설치된 상태로 서버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만들어지는 동안 자, 여기 NADen UI에 들어가가지고 AI에게 자연어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 메시지를 도커 CLI로 변환한 다음에 그 도커 CLI를 전달해주는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텝을 일단 onChat 메시지로 하나를 세팅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AI 눌러가지고 베이직 LLM 체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선택해서 이 다음 플로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모델 같은 경우는 저는 주로 제미나이를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 제미나이 챗 모델 선택을 해서 여기 API 키를 넣어주면 되거든요. 전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API 키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냐면 구글 AI 스튜디오 가시면 이렇게 자, AI 스튜디오에서 요 밑에 보시면 Get API Key라고 있어요. 이 탭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API 키 만들기 하게 되면 API 키가 생성이 되고 이 부분을 복사하신 다음에 NADen에서 새롭게 만드실 때 여기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하고요.
모델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저렴한 그냥 2.5 플래시 버전으로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 버전을 써도 되지만 자연어의 의미를 파악해서 도커 CLI로 생성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완전 최신 버전이 아니어도 잘 파악해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그대로 2.5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VM이 초록색 상태가 되면서 실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여기 UI에서 바로 SSH로 연결해서 도커가 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걸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VM에 SSH 공개 키를 전송을 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허용 누르고 로그인까지 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이렇게 터미널이 나오죠. 자, 그럼 도커가 설치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sudo docker 버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도커 버전 명령어가 뜨면서 잘 설치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클리어하고 sudo docker ps 하게 되면 아직 아무런 컨테이너가 뜨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아까 자동화 스크립트에 의해서 도커가 잘 설치된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다시 NA-된 UI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릴 노드를 어떤 걸 선택하냐면 자, SSH라고 이렇게 쳐볼게요. 그러면 SSH 명령어를 내릴 수가 있는 노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execute a command 있죠.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드는 어떤 걸 하냐면 자, 리눅스 명령어를 서버에 적용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안에를 살펴보게 되면 커맨드라고 하는 칸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들이 리눅스 명령어를 주게 되면 이 크레덴셜에 연결된 서버에 해당 리눅스 명령어를 적용시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리눅스 명령어가 적용될 패스도 요 맨 밑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요 위에 있는 크레덴셜 세팅이기 때문에 새롭게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new credential 누르게 되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버를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는 걸로 설정을 했다 한다면 해당 서버 호스트와 포트 그리고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가 요구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공개키와 비밀키, 즉 비대칭키 쌍으로 접속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계시다면 여기에 유저 이름과 프라이빗 키 내용을 넣어 주어야겠죠. 저는 비대칭키 방법으로 접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 키로 선택해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쓰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있는 user1이랑 user1.pub 쌍 이 두 개를 비밀키와 공개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user1.pub 공개키를 우리들이 명령을 내릴 컴퓨터 엔진 쪽에 등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비밀키를 기반으로 SSH 접속이 가능할 테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user1.pub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VM 인스턴스의 세부사항으로 가서 수정을 누른 다음에 자, 밑으로 쭉 내려가게 되면 여기 SSH 키 섹션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항목 추가로 그 내용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면 이 서버에 방금 user1이라고 하는 공개키가 등록이 된 겁니다. 자, 등록이 되었으니까 여기 NA-된 세팅 그대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호스트 IP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 대한 호스트 IP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외부 IP가 바로 있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고요. 포트는 22번 그대로고 유저네임은 아까 user1이었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비밀키 내용을 훨씬 길죠. 이렇게 전체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패스퍼레이즈는 따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스트랑 포트는 그대로 있고요. 유저네임 그리고 해당 비대칭 키의 비밀키 내용을 전체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세이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NA-된 서비스 자체적으로 해당 서버와 커넥션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으면 이렇게 초록 색깔로 박스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3로 잘 등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럼 3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커맨드에 명령어를 내려볼게요. who am I라고 해서 execut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유저 이름을 출력하는 거니까 결과물로 이렇게 user1이라고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것 말고도 여기에다가 ls 이렇게 치게 되면 여기 루트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파일이나 폴더의 내용들이 다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워킹 디렉토리를 홈으로 바꿔가지고 ls를 한번 쳐볼게요. 그럼 홈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내용들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 노드를 우리가 여기에 연결을 해가지고 요 베이직 LLM 체인에서 결국에는 docker CLI 명령어를 생성을 해서 여기 execute 커맨드에 바로 적용을 시켜줄 거예요. 이 docker CLI 명령어는 어떻게 생성이 되냐? 우리들이 여기 챗 메시지에 말한 자연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요구사항에 맞게 docker CLI 명령어가 생성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일단 그러면 세팅은 다 끝났어요. 자, 이쯤에서 save 한번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직 LLM 체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define below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그 도커 CLI를 생성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가 진짜 핵심이겠죠. 저희가 그냥 어떤 MySQL 컨테이너 띄워줘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 네, MySQL 컨테이너 띄워드릴게요 이런 명령어로 띄울 수가 있습니다 하는 식의 자연어가 사족처럼 많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연어 없이 그냥 딱 CLI 명령어만 출력될 수 있도록 프롬프트를 생성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 프롬프트를 GPT와 함께 대화로서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GPT 창으로 왔고요. 제가 이 GPT에게 내릴 명령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AI 에이전트에게 도커 관련 작업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에이전트가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도커 CLI 명령어만 딱 출력하도록 프롬프트를 구성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 조건도 제가 붙였는데 오직 도커 관련 명령어만 포함이 돼야 되고 반드시 sudo를 앞에 붙여가지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실행 가능한 도커 명령어여야 되고 도커 실행 관련된 명령어뿐만 아니고 이런 컨테이너나 이미지, 네트워크 볼륨, 로그 등등 도커 관련 거의 모든 작업을 처리할 수 있도록 CLI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GPT에게 AI 에이전트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길게 프롬프트가 생성이 되었는데 위에서부터 보면 도커 CLI 명령어 생성기입니다 하고 CLI 명령어만 출력하세요 한 다음에 GPT가 관련된 규칙을 잘 생성을 해 주었어요. 이거를 그대로 쭉 복사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챗 메시지 밑에 add 프롬프트를 눌러주게 되면 시스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나오거든요. 자, 여기에 메시지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AI 에이전트 시스템이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오픈 챗 눌러가지고 명령을 내려보도록 할게요. 네, 도커 컨테이너 조회해줘 라고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웃풋으로 뭐가 나왔냐면 sudo docker ps라고 나왔어요. 네, 잘 나오죠? 자, 그러면 테스트로 한 번 더 nginx 컨테이너 생성해줘 라고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nginx 컨테이너 생성하는 명령어가 이렇게 CLI 명령어만 딱 떼내져 가지고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잘 되니까 이 출력된 것을 이후 바로 서버에 적용해 가지고 서버에서 이 도커 명령어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노드를 execute 커맨드에 이어가지고 이 노드에서 바로 작업을 해볼게요. 이 커맨드 대신에 여기서 텍스트로 나온 거를 커맨드로 넘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자연어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도커 CLI AI 에이전트가 도커 명령어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명령어만 딱 여기 execute 커맨드 노드에 전달을 해가지고 서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3개의 노드만 가지고 자연어로 도커 명령어를 서버에 적용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에랑 똑같이 도커 컨테이너 조회해줘 라고 명령어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sudo docker ps라고 하는 명령어를 생성해서 여기에다가 적용을 시켜주는데 적용한 결과를 보면 당연히 현재 컨테이너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게 뜨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컨테이너들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도커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는 포테이너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서비스를 하나 띄워가지고 컨테이너들이 뜰 때마다 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서버가 3000에서 4000번 포트까지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테이너 같은 경우는 3000번 포트로 매핑을 해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령어를 쳐볼게요. 밑에다가. 자, 제가 밑에 자막 때문에
가릴 것 같아가지고 창을 살짝 위로 올렸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포테이너 서비스를 3000번 포트에서 볼 수 있도록 컨테이너 생성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적용이 되어가지고 3000번 포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잘 볼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쳐볼게요. 네, 그럼 명령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령어가 생성이 되었고요. 아마 이 명령어 자체가 커맨드로 적용이 되어서 서버 내부적으로 나온 메시지를 보게 되면 해당 이미지가 없으니까 풀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로그가 쭉 뜨죠. 뭔가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3000번에 접속해가지고 포테이너 서비스가 제대로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VM 인스턴스에 외부 IP 눌러가지고 3000번 포트로 접속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포테이너라고 해가지고 서비스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비번을 새롭게 설정해서 로그인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는 로컬 환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누르게 되면 네, 지금 포테이너 컨테이너가 하나가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앞으로 여기서 테스트를 몇 번 하면서 컨테이너가 뜨는 현황을 여기서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메타베이스 컨테이너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베이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시각화 도구인데 기본 포트가 3000번인데 3000번을 썼으니까 3001번에서 볼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이건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요. 아래 지시사항에 맞게 메타베이스 도커 컨테이너 생성해줘 해서 이름은 메타베이스고요. 포트는 3001번으로 매핑될 수 있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메타베이스가 기본 3000번인데 3001번으로 매핑이 잘 되었죠. 그 다음에 이 도커 명령어가 여기 서버에도 잘 적용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포테이너에서도 보게 되면 바로 메타베이스 컨테이너가 하나 생성이 되었고요. 공인 IP 눌러서 자, 이번엔 3001번 하게 되면 지금 로딩 중이지만 이런 식으로 메타베이스 서버가 잘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메타베이스는 초기화하는 데까지 약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로그인 창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좀 기다려야만 로그인 창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도커 컨테이너로 생성이 잘 되어가지고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창이 떴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 한 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ySQL은 그냥 세팅해줘 하면 안 되고 도커 컨테이너로 MySQL을 올릴 때는 일단 필수적으로 루트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보통 많이 하는 게 루트 패스워드 설정과 더불어서 유저 생성하고요. 그래서 유저 패스워드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도 설정을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정보를 보통은 환경 변수에 던져줘가지고 생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설정할 내용을 자연어로 잘 명시를 해서 프롬프트에 던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도 작성을 해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보면 아래 지시사항에 맞게 MySQL 도커 컨테이너 생성해줘 해서 이름은 MySQL CNT고요. 포트는 3310번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루트 비밀번호는 이렇게, 그 다음 유저 이름과 비밀번호, 그 다음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na-db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명령어를 그대로 에이전트에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구사항에 맞게 MySQL 컨테이너 생성하는 명령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명령어가 여기 서버에 적용이 되겠죠. 자, 명령어 살펴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요구사항에 맞게 작성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포트 매핑 정확하고요. MySQL 루트 패스워드도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저랑 유저 패스워드도 환경 변수로 잘 넣어 주었고, 마지막에 MySQL 데이터베이스 이름까지도 환경 변수로 잘 등록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는 MySQL 8.0 버전을 사용했네요. 네, 그럼 실행이 다 되었고요. 포테이너에서 확인해 보면 이번에도 MySQL 컨테이너가 한 대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MySQL 같은 경우는 UI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VS 코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익스텐션인 데이터베이스 클라이언트 JDBC라고 있거든요. 이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클릭해서 새롭게 Create Connection 누른 다음에 관련 내용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스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VM 인스턴스 여기서 떠 있기 때문에 이 외부 IP를 복사해서 여기에 넣어 주어야 되고요. 그 다음 포트는 3310이었죠. 그리고 유저네임은 유저1, 패스워드는 유저1 패스였습니다.
이렇게 잘 줬고요. 데이터베이스도 na-db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MySQL 명령어를 쓸 때 설정한 내용들을 잘 명시를 해가지고 세이브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토글을 눌러서 내려보면 네, 이렇게 na-db가 잘 뜨면 연결이 성공적으로 잘 된 거예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디 있냐면 저희가 방금 자연어로 도커 CLI 생성을 해서 그 CLI가 적용이 된 이 구글 컴퓨터 엔진의 이 서버에 MySQL 도커 한 대가 떠가지고 그 도커 컨테이너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MySQL 도커 컨테이너도 저희가 의도한 대로 잘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여기서도 앞서 했던 명령어인 도커 컨테이너 조회해줘라고 하는 명령어도 쳐가지고 진짜 이제 세 가지 도커 컨테이너가 잘 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로 와가지고 좀 보기가 불편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뭔가 내용이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MySQL 관련된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 포테이너 관련된 거 하나 있고 메타베이스 관련된 거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떠 있는 이 세 가지 도커 컨테이너들을 일괄적으로 다 삭제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네, 도커 명령어로 현재 서버에 있는 컨테이너들 다 삭제해줘 라고 명령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아마도 도커 rm-f로 강제 삭제 명령어로 되면서 이렇게 모든 컨테이너들이 다 삭제가 아마 되었을 거예요. 자, 여기 새로 고침해보면 네, 이제 포테이너도 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이지가 않죠. 자, 그 다음에 도커 컨테이너 조회해줘라고 하는 명령어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웃풋으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텍스트 투 SQL과 비슷하게 자연어로 도커 관련된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하게 되면 도커 CLI가 생성이 되어서 서버에 적용이 되는 텍스트 투 도커 에이전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 역시도 학습을 하면서 도커라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령어들을 하나하나 다 외우면서 쓰는 게 아니고 GPT에게 물어보면서 응답을 받고 그것을 다시 서버에 적용시키는 과정으로 항상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식의 워크플로우를 생성해 놓으면 제가 직접 이 서버에 계속 접속해서 CLI 명령어를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그냥 여기서 자연어로 쓰게 되면 그 도커 명령어가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굉장히 편리한 워크플로우로 작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서버에 도커 명령어를 내린다거나 아니면 명령어를 내릴 서버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노드로 쭉쭉 또 이어주면 일괄적인 도커 컨테이너 배포가 여러 서버에 가능하겠죠. 그런 식의 워크플로우로 발전시켜서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노드만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지만 상당히 유용한 AI 에이전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기 베이직 LLM 체인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입력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 출력 값이 진짜 잘 생성이 되어서 전달이 되냐 안 되냐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겠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도 제가 실생활이나 학습하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NA-된 워크플로우를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겠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바로바로 확인한 다음에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쓴 프롬프트나 명령어들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란에 정리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